이미 2011년에, 2016년엔 대북정책특보, 그 다음엔 한국, 일본 담당 차관보,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1년쯤 지나서 퇴임한 후에 지금 뭐하냐? PC 좌빨스럽게 CNN 평론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뷰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조중동이나 김무성류, 유승민류 이런 사람들의 이 지금 한반도 정세관 또 미국 정세관에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계고 한국말에 능하고 저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아프리카인가에 그 의료 선교를 일찍부터 나가 있었던 유복한 집안 자제여서 이 중학교 무렵부터 영국서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이라는 거는 굉장히 좌파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때거든요. 80년대, 1960년대 영국. 1960년대 영국 다니고 1970년대 말에는 후반에는 LSE에서 석박사를 했고 그전에는 웨일즈 지방에 있는 카디프라는 대학에서 나왔고 굉장히 저는 저 조세빈에 대해서 저 문제적 인간인데 아마 지금 한국의 그릇된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의 전략, 미국의 내부 정치, 미국의 대북 전략,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 조선중앙통화 혹은 김무성류, 유승민류 이런 범털들 사이에 그릇된 관점이 팽배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진원지가 어디냐? 그럼 그건 조셉 윤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문제적 인간이고요. 저 사람 아마 자기 업보를 치룰 겁니다. 자, 이렇게 뇌내망상이 퍼뜨려지니까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죠. 아까도 조셉 윤도 목숨을 걸고 있다시피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다 실패했는데 살라미 방식의 단계적 스몰 딜이 맞다. 이거 다 실패했잖아요. 이때까지 25년 동안. 그걸 태연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내몰려야 북한과 합의가 성사된다. 이 정도면 거의 반역에 해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태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망상에 목숨을 건 거죠. 조세빈은. 그러면 이런 망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뻥 튀기는 사람 누구냐. 정의용 서훈입니다. 정의용 요번에 9월 말에 문재인과 함께 뉴욕에 갔을 때 이제 볼튼 쫓아낸 오브라이언을 만났죠. 저 오른쪽 아저씨가 오브라이언 아저씨죠. 지금 그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자, 만나서 딱 보니까 볼튼은 쫓겨난 것 같고 트럼프는 뉴 메소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듣기로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신문의 행간이나 제가 들은 얘기는 막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려 있고 정치권이 지금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빨리 북한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니까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 모델로 해서 북한 핵을 인정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아니면 정용 실장은 전화 주세요. 제가 정정해 드릴게. 그러니까 뇌내망상에 목숨 건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풀으면은 이게 그대로 북한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질 거라고요. 김정은 위원장님, 파키스탄 모델 가능합니다.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무릎 꿇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정치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저 못돼 먹은 영감탱이가 조만간에 탄핵당할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회도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에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저거 정치 위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쟁 봉합 안 됩니다. 미국은 우리 숨통 조이고 있는 거 안 풀 겁니다. 위원장님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위원장의 사람,
고종한테 이완용이 있었듯이 김정은의 이완용이 없는 거예요. 이완용과 입 바른 소리 한 거예요. 황제폐하. 그때는 황제를 이제 칭할 테니까 황제폐하. 도저히 조선이 왕실이 조선을 지경할 길이 없사옵니다. 지금 일제가 러시아를 물리치고 미국과 영국의 엄청난 파트너가 되어서 조선반도를 다 집어먹게 생긴 지가 벌써, 그래서 그게 실행된 지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들이 명실상부한 지배를 원합니다. 이걸 거부했다가는 왕실이 박살납니다. 왕실과 왕실의 재산과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소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소인이 매국노로서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겠사옵나이다. 만고의 충신이죠. 왕실 지키려고 나라 팔아먹은 빌어먹을 왕 대신에 자기가 모든 화살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충성의 대상이 왕실이어서 문제지 백성이나 나라가 아니라. 아무튼 그런 그 고종에 대해서는 만고의 충신이라고요. 이게 만고 충신 이완용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딱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만고 충신 이완용이가 있으면은 지금 심각한 상황을 보고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혈통을 보존하시는 것이 위원장님의 첫 번째 사명이고, 또한 선대로부터 내려온 재산의 일부라도 보존하시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니 저 흉악한 트럼프란 노인네랑 딜을 치십시오. 그리고 빗장을 열고 미군을 불러들인 다음에 튀십시오. 딜만 잘하시면은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한 층 정도는 받아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듣자 하니 유튜버를 하면은 어마무시한 인기인이 된다고 하니 한 3년쯤 후부터 위원장님께서 얼굴을 좀 가다듬으시고 살을 좀 빼신 다음에 유튜브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얼굴 생김이나 기타 등등으로 봐서는 아마 초대형 유튜버가 되셔서 분명히 한 달에 200만 불, 300만 불 이상 충분히 버실 것이옵니다. 세계적 유튜버가 되시옵소서. 이러고서 김정은한테 말할 충신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진짜 없는 게 이완용이라고. 이완용. 이게 없으니까 전부 그런 말 잘못 꺼냈다가 모가지 날아가니까 전부 지금 트럼프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와 똑같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셔가지고 트럼프랑 들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보유국 강성대국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만 쫙 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착각을 일으켜서 기회를 놓치죠. 그러다가 일빛 끌어지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은 문재인 586 집단을 CIA의 간첩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일성이 박헌영을 CIA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처형했잖아요.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기회를 놓치면은 결국 비참하게 소멸되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강제 접수당할 거고, 그때 비참하게 소멸되는 거죠. 이 착각해서 기회 놓치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이 가요, 혹은 문86 집단이 일찌감치 조국을 손절매했으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안 몰렸죠. 지금은 조국 손절매 하던 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손절매 지금 하면 더 웃기게 되는 거예요. 조국 수호가 아니라 조국 옥쇠, 조국 교쿠사이, 조국과 함께 우리 배를 가르고 장렬하게 산화하겠도다. 뭐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약간 코믹한 거의 그런 집단 자살 광증 같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자고요. 저들은 트럼프가 탄핵된다 그러고 정치 위기에 있다 그래요. 제가 이건 세뇌 탈출해서 한 2번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요만큼 손해보면 바이든은 이만큼 손해봅니다. 왜냐? 지금 이게 바이든 스캔들이었거든 원래. 우크라이나 바이든 스캔들, 중국 바이든 스캔들. 중국에서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 1조 2천억 원 빼갖고 지 아들은 그 코케인 중독자 아들이 하는 사모펀드에 집어넣은 거.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그 코케인 중독자 아들이
연루된 이사로 봉직하는 우크라이나 석유 회사의 그 비리에 대해서 제 아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덮느라고 팔방 뛴 거. 이게 다 불거져 나오니까. 그럼 바이든이 손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그런 후보가 뜨면서 민주당이 극좌를 향해서 표류해 가거든요. 그럼 민주당 파산하는 거죠. 2020 대선은 실패하는 거예요. 대선만 실패하나요? 거기는 하원 전체가 전부 2년마다 다시 선거하잖아요. 하원 전체 다 실패하고요. 상원은 한 33명꼴로 나눠가지고 2년마다 해서 상원 1명은 6년 임기인데 하원은 2년 임기고 이번 2020에 오는 상원 3분의 1 선거에서도 재미 못 보게 된다고요. 보통 대통령 당선되는 그 당이 왕창 이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거. 그런데다가 나아가서 요번에 보면 그 미국에는 이제 정보기관 감사국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Information Community Inspector General이에요. ICIG. 정보기관 감사국장. 그러니까 뭐 스파이 기관들이 제대로 스파이 활동하고 있나 하는 그런 직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클 아킨슨이란 인물이 이번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이라고 주장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스를 이제 정보기관 쪽에 내부 고발이라 그래가지고 깐 인물이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수상하다고요. 배경이. 왜냐. 이 소스, 이 사람들이 제공한 소스에 원천 소스가 없어요. 카더라예요, 전부. 그러면 내부 고발에 있어서 카더라 가지고 하면 여러 사람 상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서 가지고 카더라도 내부 고발로 인정하게끔 규정을 바꿨어요. 근데 규정 바꾼 게 9월이에요. 얘 말에 의하면. 그런데 바꾼 규정 9월을 8월부터 적용해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이번 사건이 카더라란 말이에요. 베이스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이 돼버리죠. 뭐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비밀리에 그것도 오픈해서 규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무슨 공청회 같은 것도 없이 규정 살짝 바꿨는데 바꾼 시점은 9월이야. 그러니까 자기 말로도. 근데 바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했냐? 8월부터 적용한 거예요. 소급 적용한 거예요. 너 왜 소급 적용했냐? 샷다 마우스. 묵묵부답. 그래가지고 지금 미 상하원 양쪽에서 너 왜 소급 적용했냐로 쏜다고요. 쟤 다칠 수 있어요.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정치익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웃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중전쟁이 봉합된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미중전쟁은 미국 국가 아젠다 넘버1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앞으로 1년 반 동안 미중전쟁 더 1년 한 3개월 동안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뒤로 빠꾸 오라이가 안 돼요. 요번에 민주당 집권해도. 근데 미중전쟁에 이거 안골 영어에서는 크라운 주얼이라 그래요. 왕관에 박은 보석들이라고. 왕관이라는 거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크게 보이지만 그 왕관의 실제 안고가 뭐냐. 거기에 여기저기 박혀 있는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크라운 주얼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라운 주얼은 한반도예요. 다시 말하면 북핵을 인정을 하게 되면 한반도는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가는 거고요. 일본은 제어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공격했던 유일한 나라인 일본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일본이 직접 이제 중국을 막겨루는 그 최전선이 되어버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제어가 안 된다고요. 일본 사람들의 독특한 국민성을 봤을 때 한번 그 길 가면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게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영내 핵도미노 일어나죠. 타이완도 핵무장, 일본도 핵무장, 뭐 말레이시아도 핵무장, 베트남도 핵무장 다 핵무장한다 그래요. 필리핀도 핵무장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동아시아만 핵도미노 일어나냐? 전 세계 핵도미노 일어나죠. 모든 테러 단체까지 다 그 더티밤, 핵폭탄은 아닌데 방사능 물질, 자살 방사능 그 물질도 다 무장하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비핵화, 북한 접수, 한반도 안정화는 미국 세계 전략의 최대 승부처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한국 전쟁했을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힐러리 같은 애들 또 아까 그 넋 빠진 조셉 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애들은 조셉 윤은 그거보다 색깔이 더 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뭐 북한이랑 잘해야지 해서 잔뜩 북한한테 저것 주다가 사탕 발림 주고 하다가 쭉 속아 넘어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야 내가 너무 속았어. 180도 확 돌려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퍽 하고 전쟁하는 그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트럼프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목에 그 올미를 죄잖아요. 지금 2년 맥시멈 프레셔 한 지가 지금 3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계적으로 전부 빌드업하고 그다음에 벌써 미중 전쟁 벌인 지가 1년 반 됐잖아요. 이제 중국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이 여차했을 때 북한을 접수 해방시켰을 때 이게 번지지 않게끔 다 주변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제되고 잘 설계된 접수가 아니라 아무 그런 준비 없이 생짜배기로 퍽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키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게 트럼프대로 안 간다면.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잘 해온 거예요. 중국 무력화시키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중국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할 의지 거의 없어졌죠. 지금 어떻게 개입합니까? 개입했다가는 중국 작살나는데 더 작살나는데 없애고 그다음에 지금 한 거의 3년 가까이 맥시멈 프레셔 써가지고 완전히 북한 내부 흔들면서 이 북한 김일성 영생교의 진을 빼고 이제 그 상태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다 털어버리고 너 핵보유국으로 인정할게 하고 나가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미중전쟁 봉합 안 됩니다. 저거 봉합됐다가는 저 아주 그냥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586은 이게 중매쟁이 중개업자한테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중매쟁이 중개업자를 배울 생각이 없는 거죠. 중매쟁이나 중개업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쪽에게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플러스 알파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중개업자가 하나 있다 그래 봐요. 혹은 제가 중개업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중개를 해야 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쪽 사람의 마지노선이 만약에 뭐 500원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요. 550원 이하로는 팔질 않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고집쟁이고요. 원가가 얼마 들어갔고요. 해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놔.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은요. 450원 이상은 줄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 지금 사장님한테 오시기 전에 저기 바로 엊그저께 저기 지금은 못 사게 됐지만 450원에 지금 사장님이 내는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 제안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눈높이가 제가 그냥 어떻게 사정하면 한 450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정말 저 자신 없습니다. 그래 그 사실은 내심으로는 요 500원에 딜 될 것 같은데 하면 사는 사람한테는 500원보다 비싸게 부르고요. 파는 사람한테는 500원보다 싸게 불러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가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500원의 딜이 되는 거예요. 즉 양쪽에게 저쪽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플러스 알파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마이너스 알파로 전달해. 미국은 지금 문턱을 이만큼 높여놓고 첫 번 문턱이에요. 완샷 빅딜로 해놨는데 김정은한테 가서는 야 저기 말이야 다단계 스몰 딜이야. 저기 다단계 스몰 딜이야. 라고 그러니까 만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한테 가서는 저기 지금 힘 많이 빠졌어요. 한번 만나면은 딜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원래 싱가포르 회담도 그거 아니에요. 그걸 트럼프가 꿰뚫어보고 만났게 한 다음엔 만났게를 지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 마당 로즈가든에 정의용이하고 서훈이 시켜서 발표해버리잖아요. 난 책임 없다 이거지.
얘들이 매치메이커야. 얘들이 중매장이었어. 이거 부도나면 얘들이 한 짓이야. 그럼 딱 복선을 깐 거예요 그때. 원래는 트럼프가 마이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이런 엉터리 같은 중매장이 엉터리 같은 중개업자 패턴을 왜 하냐. 이 사람들이 망상을 갖고 있거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망상을 갖고 있냐. 문재인 586 입장에서는 미중 전쟁이 갈 때까지 가고 북한이 접수 해방돼 버리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형사적 책임이 질 일도 막 불거져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저질러 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상에 매달려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상생활이 되죠.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는 오케이 문재인 586이 망상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조세균 당신은 왜 그렇게 망상을 막 퍼뜨려? 그리고 당신이 퍼뜨린 망상 때문에 한국의 이 상류층들이 아주 맛이 갔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조세균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궁금해할 가치조차 없는 잊혀진 아저씨가 될 겁니다. 뭐가 밝혀지기 전까지.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이제 끌어올리니까 우리가 탄핵 참여를 요구를 해야 돼요. 이제는. 참여는 탄핵을 주도하고 저지른 자들한테는 주도하고 저지른 걸 참여하기를 요구해야 되고 이른바 친박이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을 참여할 것을 요구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한테는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그때 우리가 유튜브 네트워크나 이런 태극기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저항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더라면 그런 일 안 일어났을 거다. 우리 자신의 태만함과 무기력했음에 대해서 참여해야 돼요. 그 탄핵은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당한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대한민국이 탄핵당한 거고 우리 자유시민이 한 명 한 명 탄핵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나경원 선거구에 가서 나경원이 저 그냥 방치했다가 대형 사고 나는 경우 있거든요. 저 사람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딱 우리가 선택해라. 탄핵 참여해라. 이제 탄핵도 3년 돼 간다. 3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탈상할 때다. 이제 참여하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요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자유대한민국단 오상종 단장님 팀과 함께 이제 저걸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행진.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좀 많이 나와 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